110번 문제입니다. 문제 풀기 전에 중학교 개념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세변 길이가 내각의 크기가 60도로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의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정삼각형이 원 안에 내접하게 되면 여기 수직 2등분한 그 안에 외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심이 있고 그 외심을 기준으로 좌우는 대칭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닮음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여기가 M, N이고 얘네들이 중점을 연결했다라고 하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그래서 1대2 비율로 닮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1대2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x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2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A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라서 이 부분이 평행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3 때 배웠을 때 어떤 원의 한 호에서 호의 길이는 그 호가 아닌 다른 원의 둘레다가 각을 잡으면 얘는 원주각이 돼요. 그 원주각의 크기는 다 어떻게? 다 같다라는 크기. 이 내용까지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닮음인데요. 닮음은 천천히 풀면서 하시면 되고 이 내용을 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ABC 정삼각형이고요. AB 중점으로 하고 있고 M하고 N 그것을 P가 반직선으로 되어 있고 MN이 X 그리고 외접원과 만나는 점을 N이라고 하고 MP가 1이라고 합니다. 그때 MN이 X고 그때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일단 역수의 합이에요. 역수의 합 플러스 2나 역수의 차 마이너스 2나 합이나 차를 알려주는 힌트를 아마 이 그림에서 주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감지를 하고 역수의 합이 나올지 차가 나올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중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x면 BC 길이도 2x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MP랑 BC는 평행하게 되는 거죠. 평행하기 때문에 ABC 여기가 60도면 이 부분도 60도가 되고 이 부분도 60도가 돼서 작은 삼각형 APN도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정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당연히 X, 이쪽도 X, 다 X가 되는 거죠. 여기 X 길이가 되고 정삼각형의 꼭지각을 수직 2등분한 원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MP를 쭉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이 부분도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요 AP에 대한 원주각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원주각, 요 부분 원주각이죠. 그리고 A하고 이쪽 끝을 P-라고 할게요. 이렇게 연결한 요 부분도 원주각으로 크기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X, 2X 이 부분을 쭉 연장하면 이 부분도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AP에 대한 원주각 이 부분 여기 같고 그 다음에 여기 P-라고 하면 이 부분도 원주각으로 AP에 대한 원주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각으로 각이 똑같고 그리고 이 부분 막꼭지각으로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면 작은 삼각형 NP, C 이 부분과 큰 삼각형 A, P-N, P는 닮음인 거죠.
xx 점각 점각 x하고 점이 아닌 것을 내가 별각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닮음이거든요. 그러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은 삼각형은 비율을 찾아보면요. 요 NC도 x 길이가 되는 거니까 x와 별에 해당되는 부분이 1인 거죠. 1대 그리고 x와 점각에 해당 부분이 x 길이는 점각과 별각이 1이었을 때 큰 삼각형은 점각과 별 이쪽이 해당되는 거죠. 여기 길이는 x였었죠. 아까 x대 그리고 x와 점에 해당되는 요 x가 어디예요? x랑 점각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은 x 더하기 1인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1이다 라고 풀 겁니다. 그러면 안에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라고 풀면 x제곱은 x 플러스 1이고요.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x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고 그래서 이렇게 1이다. 역수의 차를 알려줬네요. 그러면 요 10제곱 플러스 10은요. 역수의 차의 제곱 플러스 2가 돼서 1 플러스 2, 3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10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30이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 건 어렵진 않은데 그 역수의 차를 구하는 요 과정, 닮음을 이용할 건데 그 닮음 이용할 때 중학교 내용들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됐어요. 이번 기회에 혹시 까먹었다면 정리하시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그림 1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보다 큰 직육면체가 있는데요. 그 직육면체를 모퉁이를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잘라서 만들었대요. 그림 2처럼. 그러면 그 그림 2에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236 그리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82 그럴 때 그림 1에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힌트는 그림 2를 줬고 구하라는 것은 그림 1 가지고 구하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첫 번째 입체도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살펴볼 건데 일단 그림 1에 없어진 부분에 자른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요 파란 그림을 그린 것이 잘라낸 요 부분의 그림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건널비 구할 겁니다. 건널비를요. 얼마만큼 그림 1에서 얼마만큼 없어졌는지 볼게요. 요 부분 없어졌죠? 그 없어진 만큼 얘는 이쪽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부분 없어졌죠? 여기 생겼네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없어졌죠? 여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건널비는요. 그림 1과 그림 2 사이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모서리 길이도 계속 해볼게요. 모서리 길이도 없어진 부분과 생긴 부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 모서리 없어진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일씩 3개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생긴 부분 볼게요. 생긴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얘는 길이가 1짜리인 6만큼 더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세울 건데 그럼 그림 1 기준으로 가로를 x, 세로를 y, 그리고 높이를 z라고 하면 이 대각선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안에 여기 제곱의 합만 알면 문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림 2의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236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236이라는 거는 그림 1 기준으로 따질게요. 어차피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x, y도 2개, y, z도 2개, zx 면적도 2개씩이라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그 값이 236이다. 그러면 둘 더가 118이다. 이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둘 더.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는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82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그림 1을 기준으로 한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6만큼 더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모든 x도 4개, y도 4개, z도 4개죠. 그 4개가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인데 그림 2는 그림 1보다 6개가 더 늘어난 거죠. 6이. 그 값이 82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6이 되고, 그러면 합의 제곱이 4, 9, 30, 19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합도 19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곱의 합을 구하게 할게요. 제곱의 합을 별이라고 했을 때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이게 공식이었죠. 그러면 제곱의 합은 19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118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9의 제곱은 365일에서 일부분 빠졌어요. 361일 빼기 19의 제곱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118에 곱하기 2는 236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25가 될 거고요. 그럼 구하라고 하는 값은 루트 125가 되고 그러면은 5 루트 5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객관식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외접하는 반지름 길이의 합이 9, 건널비의 합이 116파이, 부피 합이 132파이. 그때 세 반지름의 길이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건널비의 합과 부피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 공식 9 건널비 파이 아래 제곱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반드시 외우라고 했고요. 가끔씩 까먹을 쯤 되면 또 나와요. 계속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지름 길이를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반지름 길이 제일 긴 거를 A, 그다음 중간을 B, 제일 작은 거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 반지름의 길이의 곱을 A, B, C 곱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반지름 길이 합이 9다라고 했기 때문에 A, B, C 합이 9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건널비의 합이 116파이라고 했습니다. 건널비를 보면요. 4파이는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R 반지름씩 다르는 거죠. 그래서 4파이를 동시에 묶어서 제일 긴 변 부피합 A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값이 116파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제곱의 합에 파이 날라가고 계산해 주시면은 29가 되겠네요. 그쵸? 4, 2, 8, 29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세구의 반지름 길이의 부피의 합입니다. 부피 합 부피 3분의 4 파이가 공통인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4 파이 공통을 묶어서 R 세제곱만 반지름만 세제곱씩 하면 되겠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되고요. 그게 얼마다? 132 파이다. 파이 없어지고요. 여기다가 4분의 3을 양쪽에 곱하면 날라가고 4, 1은 4, 4, 32, 4, 32 해서 99가 되겠네요. 그러면 세제곱의 합은 99였던 겁니다. 그러면 제곱의 합이 29, 세제곱의 합이 99일 때 곱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백화점이네요. 자, 백화점 쓸게요. 1층, 2층,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그것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3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각자 넣어 볼게요.
합이 9 곱하기 여기 29 마이너스 둘 더. 둘 더를 모르네요. 둘 더를 구해야 되겠네. 둘 더 구하고 그리고 여기다 그냥 쓰기만 할까 보다.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 알고요. 곱 구할 거고 얘는 구할 거고 그러면은 둘 더만 알면 이 문제 풀 수 있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둘 더를 구하기 위해서 식변형 뭐가 필요하니? 얘가 필요하죠. 이렇게 얘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둘 더를 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29는 아까 9였죠? 9의 제곱 9고 81 마이너스 2 둘. 이 둘은 81에서 29를 빼주고 그러면 52가 되고 별은 26이 되겠네요. 이 별이라고 하는 건 얘가 26이라는 얘기죠. 계산하겠습니다. 합은 9 그리고 제곱의 합이 29 빼기 26은 세제곱의 합 99 마이너스 3abc를 쓸 거예요. 양변에 3으로 나눠 볼게요. 3으로 나누면 여기 33 여기 3 그리고 곱하기 3 해주시면 a, b, c는 33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9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4가 곱이네요. 그래서 아까 곱이 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입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4면체 OABC에 대하여 다음 제곱의 합들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가에서 선분이 수직인 4면체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이 3, 그 다음에 넓이 합이 27이다 라고 하는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4면체를 그림을 그렸고요. OA, OB, OB, OC 5를 중심으로 다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5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그래서 여기를 A, B, C라고 놓고 각 변들을 이 부분을 A라고 놓고 여기를 B 이렇게를 C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즉 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 조건은 만족하게 그림을 그렸고요. 나번 그림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3이다 라고 합을 얘기한 거네요. 그 다음에 넓이 삼각형 넓이죠. 삼각형은 2분의 1이 공통이고요. 앞으로 뺄게요. 넓이 AC 그 다음에 이쪽 넓이 AB, BC, CA 넓이죠. 그래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27이다. 그래서 둘 더가 54다라고 하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합이 13, 둘 더가 54면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얘 공식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둘 더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얘는 1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4 해주시면 되고요. 13은 169가 되고 얘는 2배 주면 108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61이 이 식의 정답이 되겠네요. 11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x 플러스 5 직사각형 둘레가 6x 플러스 10이래요. 그건 직사각형 둘레가 6x 플러스 2라는 거는 2로 나누면
2로 나누면 3x 플러스 6이 되는 건데 얘는 가로 더하기 세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가 지금 2x 플러스 5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 세로 길이를 알려준 거네요. x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AD, P를 접어서 CP 선으로 나타내는 직사각형 ABCD를 접었더니 색칠된 부분이 다음과 같대요. 그 다음에 PD를 구하여라. PD 값을 여기 A다 라고 쓸게요. 그러면 색칠된 넓이를 이용해서 전체 넓이에서 빼기를 삼각형 두 개 넓이를 구할게요. 그럼 얘네들은 똑같은 거죠? 2 곱하기 2분의 1에 A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값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13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분하고 마이너스 a x 플러스 1을 이항해서 a x 플러스 1은 얘네들을 전개해주면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13이 되고요. 그러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나눌 때 나누는 수가 1차식이에요. 그럼 얘는 뭐 직접 나누거나 그렇게 할 거 없이 조립제법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1, 2, 마이너스 7, 8 되고요. 이렇게 여기 능력내는 마이너스 1로 나눌 겁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었네요. 그러면은 8이고요.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a인데 그 몫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 a 값이 pd니까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